시골과 도시를 잇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창녕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 허정훈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있으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컬의 관광지를 알리는 일이라든지, 에서 창녕을 좀 더 알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내 꿈의 그라운드는 경남 창녕입니다. 네, 좀 못생기게 나왔는데 좀 그렇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맡은 허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창녕읍에 저기 성동누리 아파트 2차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현재는 이 어여쁜 딸과 귀여운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년 전에 부산에서 창녕으로 귀촌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월급이 세후 190만 원이라는 겁니다. 좀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오늘 강의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가장 가방끈도 좀 짧고 월급도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있겠죠. 부산에서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했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은 숙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산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 가격 아세요? 대충? 6억 정도 합니다. 6억. 제가 당시 월급이 16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월급으로 이 6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간을 100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공학이 좀 발달이 되면 제 생명이 좀 연장이 돼서 이 아파트 한 채쯤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낳고 싶은데 집도 사고 싶어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내려가서 살지 않을래? 제 아내가 시골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시골에 내려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생각을 해보니까 시골 읍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도대체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켜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그 창녕읍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말입니다. 해보니까 가격대가 1억 중반대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모은 돈이랑 1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이 집 하나는 창녕 읍내에 있는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때려치고 귀촌했습니다. 제가 귀촌한 사유가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자, 도시에서 제가 월급이 16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6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6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되죠. 그럼 월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6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저축하고 생활비 60만 원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골에 내려와서 1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1억 중반대에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 월이자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40만 원으로 생활비나 저축을 충당하면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귀촌을 하게 된 겁니다. 다 때려치고 귀촌을 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골에 와서 이렇게 편의점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창녕의 우포늪이라고 아시죠? 우포늪과 관련된 협회에서 지금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포늪에도 굉장히 많은 트레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일자리가 있을까요? 네, 시골에 일자리가 있어요. 뭐 도시보다는 좀 적겠지만요. 뭐 마트에서 이렇게 캐셔를 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뭐 부품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부님들을 도와서 농산일을 하는 뭐 일용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뭔가요? 정규직이 많이 없다는 거죠. 계약직이 많고 그리고 월급이 다소 낮다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그
우리 직장이 이렇게 좀 대우가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시골에 와서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를 낳기에는 좀 월수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막 미디어에서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인스타그램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라는 플랫폼에 시골의 B급 귀촌일상 이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텐츠는 제 귀촌 스토리를 소재로 했고요.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조회수가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20만도 나오고 30만도 나오고 정말 신기했죠. 그래서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컨텐츠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15만 원 시골집에 계약한 지 벌써 4개월이나 되었군요. 이 커다란 책장을 어떻게 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 아재가 경운기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랭큼 올라탔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꽤 빠르더라고요. 람보르기니급이랄까요. 이거 원시시대도 아니고 제 뒷뜰에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제 손으로 밭을 갈아야 했어요. 군대 전역한 이후로 삽질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어때요? 꽤 그럴듯하죠? 마당에 꽃씨를 좀 심어봤는데요. 마트에서 상토를 사서 화단에 뿌려주고 씨를 한 줄씩 뿌려줬어요. 저는 사실 살면서 꽃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촌집 마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꽃을 심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꽃씨를 심고서 일주일이 지나도 새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딱 가지던 차에 싹이 나더라고요. 요 녀석들 밀당이 장난이 아닙니다. 잡초랑은 또 떡잎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이 떡잎부터가 다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재밌나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제 컨텐츠 좋아합니다. 이 컨텐츠 조회수가 얼마 나왔을 거라 생각하세요? 네, 300만 나왔습니다. 네. 300만 나왔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도 나오고 300만도 나오고요. 네, 뭐 500만도 나오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200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제 팔로워는 어느덧 이제 7.6만이라는 숫자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도 7만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그래도 190만 원보다는 좀 더 벌거든요. 그래서 7만 크리에이터의 부수입이 얼마인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팔로워가 좀 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플루언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인플루언스에 이열이 붙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크리에이터의 행보가 내 팔로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팔로워들하고 굉장히 좀 친하거든요. 댓글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팔로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제 팔로워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농부님들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 농부님들 경작한 농작물을 전부 다 경매장에 헐값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매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농부님들이 피땀 흘려서 경작한 농산물을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장에 도소매 상인들에게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됐는데요. 농부님들의 농산물을 제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대신 팔아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채소나 이런 걸 사면 마트 상품들은 사실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좀 싱싱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농부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산지 직송을 받으면 사실 농부님들이 나무에서 똑 따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엄청 싱싱하고 그래서 제 팔로워들과 농부님들이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득은 뭐예요? 이렇게 팔 때마다 건당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농부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창녕 통마늘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마늘 농부님들도.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대신 팔아드리는 것보다 좀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부님들이 직접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팔로워들을 모아서 팔로워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농부님들이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전자책이라고 아세요? 네. 그 전자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종이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과 경험들을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PDF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우리 농부님들한테 무료 배포를 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만으로도 뭔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카카오톡 톡방을 만들어서 전자책을 읽으신 농부님들이 들어와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카오톡 톡방을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2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이 톡방에 있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셔서 지금은 팔로워 1만에 달하는 농부님들이 15명 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7만 크리에이터라고 했잖아요. 제 부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월급은 190만 원에 부수입은 30만 원 정도 월 수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적나요? 예. 이 부수입 30만 원은 뭐냐면 우리 농부님들에게 제가 농부님들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드린다는 이런 소문이 좀 나게 되면서 여러 이제 기관들이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농부님들 그래서 현재는 농부님들에게 SNS 전략을 알려주는 SNS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만 크리에이터의 부수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농부님들 코치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농부님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마를 버시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해터 농장님이라고 고감 농부님이신데 현재 팔로워는 1.9만입니다. 이분이 만든 릴스가 이렇게 700만이 터졌어요. 이 700만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곶감이 얼마치가 팔렸냐면 2억 원치가 팔렸습니다. 특이점은 뭐냐면 이 릴스 한 개로 2억의 매출을 달성하셨다는 겁니다. 온라인에도 상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근이라든지 알리, 테무 이런 것들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파괴적인 파급력을 자랑하는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네, 무료이기까지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주 5일째인데 이제 10년 안에 주 4일째가 도입될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을 놀잖아요. 그러면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컨텐츠를 볼까요, 안 볼까요? 네,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래에 일반화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컨텐츠를 보게 되겠죠. 즉, 컨텐츠 시장이 아직도 팽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래의 컨텐츠 시장이 팽창할수록 인플루언서의 지위와 월 수입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인플루언서를 하십시오. 대기업 안 가도 됩니다. 진짜 제가 우리 농부님들이 돈방석에 앉는 거를 두는 똑똑히 봤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강사님은 7만 크리에이터인데 왜 돈을 안 버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이요. 여러분들 월 500만 원, 600만 원 벌면 인생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자산이 얼마여야 될까요? 그 기준을 아무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냥 마냥 달리는 것은 진짜 공허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루 세끼 이렇게 라면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냥 제 가족들과 소소하게 하루 일상을 살아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제 월 수입이 230만 원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을 이렇게 타인을 돕는 데 쓰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던 분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시면 타인을 도우십시오. 네, 자존감은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타인을 돕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면 소통이라는 저명한 책을 쓴 김주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봉사할 때만 행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신봉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돕는 지금의 제가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 이 말씀도 진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100점짜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이 달성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친구가 있든 없든 좋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10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뭔가 미래에 뭐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행복하십시오.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 지역이 있었는데 왜 하필 창녕이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터의 꿈을 키워 나갔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창녕에 온 거는요. 일단은 뭐 크리에이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창녕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왜냐하면 옆에는 창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귀촌 지역으로는 시골 정서와 도시 정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은 이제 도시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창녕에 오게 된 거고, 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냥 부수입을 창출하려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